내용이 뭔지, 또 그 안에 복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말 뭐 모두 다 부자는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어떤 시장 경제, 국가, 사회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일까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무상보육 논쟁, 지금은 TV 토론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죠. 네, 지금은 일단 서로 아마 조금 뭔가 해가지고 공중파 하자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꼬리 내리면서 조금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무상보육 논쟁이 어떤 그 배경에서 어떻게 서로 이제 공방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복지란 것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복지 이야기하고 하지만 정말 이 복지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지라는 것이 이 사회, 국가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 박원순 씨하고 새누리당하고 그 이번 달 초, 지난달 말서부터 계속 공방이 오고 가고 했는데, 이게 그 지금 무상보육 논쟁을 하고 있는 건 이제 3차전이고요. 그 앞에 2차전과 1차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새누리당하고 박원순 씨하고 공방을 주고받게 된 그 이제 이면에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국적으로 지자체 선거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는 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인데,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다 이겨도 서울시장을 못하면 그 선거는 진거나 진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거고,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중간평가의 어떤 의미도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그 박원순 씨가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잘 해오고 있고 인지도가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시민운동가, 행동가, 활동가였는데 이제는 그 서울시장 역할을 하면서 행정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이제 좀 쌓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에 좀 이렇게 어떤 지방선거의 전초전처럼 이게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차전은 그 7월 달에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였을 때, 이제 그때 새누리당에서 먼저 1차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좀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노동자분이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게 인재다,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새누리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티브를 예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할 때 강남하고 여기 막 그 물바다 대고 막 우면서 무너지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이게 인재다라고 공격했던 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이거를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7월 달에 사고가 나자마자 박 시장이 이제 책임론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나와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공사가 계속되니까 결국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문승국 행정 2부시장을 이제 해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그 새누리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이게 시위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청을 찾아가서 입구에서 이제 청운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가 청운경찰을 폭행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언론에 새누리당 이제 시의원들이 청운경찰을 폭행했다는 게 이제 더 이슈가 되면서 이게 사건이 그냥 무마가 돼버려. 거기서 이게 좀 마무리가 되면서 어쨌든 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이없게 이제 자살골로 1차전이 마무리가 돼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별다른 이득이 없이 1차전이 끝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은 이제 새누리당에서 박원순 시장을 그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뭐 시내버스라든가 라디오, 뭐 TV, 아니면 이렇게 광고판, 현수막 이런 거에다가 무상보육과 관련된 이제 대대적인 광고를 실시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통령님 통 큰 결단, 서울시가 무상보육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문구로 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거를 보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이게 사전선거 운동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선관위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7월 달에, 8월 달에 그렇게 고발을 하는데 선관위에서 이제 9월 초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새누리당이 이제 연속 2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걸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3차전으로 이제 무상보육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 논쟁이 있기 전에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무상보육과 관련한 이제 회의를 하고 아마 그 회의에서 정부 보조금의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시가 아무래도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이 무상보육 논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는 국고 보조율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돈을 정부에서 몇 퍼센트, 지방 지자체에서 몇 퍼센트를 이제 서로 분담해서 감당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즉 무상보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상보육은 이제 하는 건데 이 무상보육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재원을 누가 얼만큼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것이 좀 이슈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뭐냐 하면 현재는 지자체가 80%,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20%를 보조를 해주는데 이 국고 보조율을 40%까지 늘려달라. 지금 너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늘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무슨 얘기냐. 지금도 특별 예비비하고 특별 교부금으로 이미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율을 따져보면 그 42%가 돼서 이미 40%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니까 또 서울시에서는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를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모자라는 재원을 계속해서 메꿔주는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좀 차질이 있으니까 기왕에 어차피 나중에 메꿔줄 거면 처음서부터 40%를 줘서 예산을 잡고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최경환 그 최고위원인가요? 원내대표인가요? 최경환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상보육과 관련해가지고 사자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여야의 정책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 박원순 시장 이렇게 넷이 모여서 이 무상보육에 대한 재원을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민주당은 이미 서울시하고 입장이 똑같다. 서울시에서 하자는데 민주당은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다시 올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은 이미 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미팅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미팅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새누리당만 입장을 결정해 주면 되니까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단둘이 1대1 맞짱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새누리당에서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그러면 사자 토론을 하되 TV에서 이제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토론 공방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새누리당 측에서 그 서울시에서 이제 9월 달서부터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재원이 구별로 모자란 구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모자란 재원을 일단은 지방채를 2천억 원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먼저 메꾸고 나중에 이제 받는 걸로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먼저 이제 9월 초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지난 3년 동안 불용 예산이 3조가 넘어가는데 그 불용 예산 3조가 넘어가는 돈을 기왕에 처음서부터 예산을 조금 잘 잡아서 2천억 정도를 미리 무상보육 쪽에 이렇게 배당을 했으면 그 지방채를 발행할 일도 없고 이자 부담을 할 일도 없는데 처음서부터 불용 예산을 제대로 이렇게 조정하지 않고 무상보육의 예산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시 쪽에서는 그 들어가는 예산을 불용 예산인 걸 일부러 잡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예산을 많이 잡는다라고 해서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또 게다가 불용 예산 3조가 넘어가는 돈은 이미 서울시 부채를 갚는 데 다 썼기 때문에 남은 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도 공방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토론은 거기서 이제 좀 끝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새누리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왔다 갔다 공방을 하는 와중에 민주당이 이제 김문수 씨하고 또 공방 비슷한 거를 해요. 뭐냐면 9월 아마 그것도 초였던 것 같은데 김문수 씨가 이제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문수 씨가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를 할 때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김문수 씨가 그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김문수 씨나 다른 이제 지자체에 있던 그 지자체장들이 지금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경기도 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재원을 세 군데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경기도에서 받는 돈의 부분을 그냥 지자체에서 더 예산을 늘려서 감당을 하고 무상급식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조금 또 이슈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무상보육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사람들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누가 좀 공짜로 해주면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게 말이 무상보육이지 실제로는 무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이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그 재원은 결국 우리들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필요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조금 정쟁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복지라는 이게 미명하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복지라는 것이 그 뭐 기원이라든가 그 안에 뜻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니얼 퍼거슨이라는 그 경제 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지 제도가 어떻게 이제 틀을 잡아왔는가를 본인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에는 이 복지라는 것이 고아와 과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이제 중세 어쨌든 그 서양 문명에서는 기독교 아니 그 카톨릭과 기독교가 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게 보통 그 지역에서 뭐 헌금을 받든 아니면 수도원에 사업을 하든 일정한 수익을 내서 그 수익 낸 거 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매번 이게 힘들더라는 거죠.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게. 그래서 174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한 신부가 사망률을 계산을 합니다. 자기네 그 교구 지역 내에 사람들의 사망률을 계산을 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데 원금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그 이자만으로 이거를 구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 발명을 해내서 실제적으로 그 자금을 모아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데 그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이제 처음으로 생명보험 회사가 생겨나는데 그 이름이 스코티시 위도우스라는 생명보험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생명보험 회사가 생겨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내 어떤 가족을 이렇게 내 가족의 어떤 사고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그 맞닥뜨려서도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틀 같은 거를, 보호막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걸 시작을 하고요. 그게 이제 보험이 생겨나고 이 보험이 이제 국가보험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어쨌든 유럽은 굉장히 전쟁이 많았었잖아요. 아무래도 도시들도 작은 도시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 대륙 안에서 붙어 있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 군인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로 전쟁에 나아갔는데 이게 점점 사람들을 전쟁에 이제 모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그 보험 제도를 통해서 자기 어떤 가족이나 이거에 대한 그 보호막을 해놓고 나갔는데 이 부분을 국가에서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군인들에게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어떤 군인들을 위한 이 보험 제도가 그 나라들마다 조금씩 정착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어떤 복지 제도의 어떤 그 첫 시초 같은 게 된 면이 있다라고 이제 니얼 퍼거슨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복지라는 것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복지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영위하기 좀 힘든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나 이런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복지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좀 복지 안에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뭐 무상보육이라든가 무상급식이란 것이 그 원래 복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완벽하게 이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혹은 무상교육 아니면 의무교육 같은 것들하고 그 복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제 그 시장을 설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이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만을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전기라든가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공공 부분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기업과 민간 기업 이 두 개로 양분되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는 그 시장 전체의 큰 영역에서 시장의 영역과 비시장의 영역을 먼저 구분하고, 그 이후에 시장의 영역 안에서 또 공공이 책임을 지고 가져가는 부분과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지만 이 사회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이제 이 비시장 영역이나 시장 영역이란 건 교과서에서 이렇게 딱 나누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나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 혹은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이나 사회적 환경, 문화 같은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 구성원들이 어떤 것이 더 우리 공동체를, 우리 나라를 이렇게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에 더 나은가, 더 적합한가라는 것을 따져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먼저 이제 이 비시장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의무의 영역,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육아나 교육 같은 것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가진 건 이제 사람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을 교육하는 문제는 민간에서 각자 능력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을 해서 공동체에서 이런 부담은 이용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때에는 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뭐 정치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런 식으로 그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비시장의 영역에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사업 자체의 지속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나 공동체, 국가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부분이 비시장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영역 안에서는 또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뭐 전기나 철도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워낙 초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독점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병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공에서 그 관리를 하고 관할을 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효과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보통 감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영역에서는 어쨌든 경제라는 것은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서 최대한의 어떤 가치나 만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게 희소한 자원으로 가장 큰 결과물,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시장에 의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그 배분된 자원을 가지고 각자 자유 경쟁을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게 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자원을 가지고 경쟁의 원칙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들은 민간의 영역을 가져가고요. 이렇게 시장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영역에서는 어떤 효율성과 공공성을 같이 좀 따져봐서,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 생각을 안 해요.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공기업은 거의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전이라든가 주택공사, 토지공사, 또 LH 이런 데들은 빚이 뭐 천문학적으로 지금 늘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는 뭐 파산이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빚이 많아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항상 기사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공기업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공의 영역도 민간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공공성이 또 흩어지지 않도록 이 두 개의 부분을 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가치 생산 같은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정책의 목표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지라는 것과 어떤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 또 시장의 영역과 비시장의 영역, 또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그냥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당장 아이들의 학비라든가 아이들을 키우는 비용, 또 교육 비용 같은 것들을 당장 어떻게 이렇게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깊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또 내 아이의 교육 문제를 단순히 어떤 이런 큰 틀에서 관조적으로 보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아이의 양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정부나 공무원이나 혹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정쟁의 좀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상보육, 또 뭐 의무교육, 무상급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일 텐데,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럼이나 공부방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그 배경 안에 어떤 의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틀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같이 또 토론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함께 고민하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